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상인의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나보실까요? 어떤 상인이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며칠 후에 박앤세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 돈을 전부 땅에 묻었습니다. 다음날 그곳에 가보니 돈이 없어졌습니다. 이리저리 생각을 더듬어 보았지만 자기가 묻은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그는 어째서 돈이 없어졌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인은 그 집 벽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돈 묻는 것을 보고 그 후에 꺼내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인은 그 집에 살고 있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도시에 살고 계시니까 머리가 영리하시겠군요. 제게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저는 물건을 사려고 이 도시에 왔는데 지갑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에는 은화 500개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은화 800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지갑을 남몰래 어느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큰 지갑도 땅 속에 묻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당신이라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겠소. 작은 지갑을 묻어 둔 곳에 함께 묻어 두겠소. 상인이 돌아가자 욕심쟁이 노인은 자기가 꺼내온 지갑을 그곳에 도로 갔다가 묻어 놓았습니다. 상인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지갑을 무사히 찾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꼬리와 머리입니다. 뱀의 꼬리는 틈만 나면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날 꼬리가 머리에게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난 언제나 내 꽁무니만 맹목적으로 따라다녀야 하고 넌 언제나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 역시 뱀의 일부분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끌려다니기만 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넌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분간할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잖아. 결코 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언제나 봉사하고 있는 거야. 꼬리가 큰 소리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따위 말은 질리도록 들어왔어. 어떤 독재자나 폭군도 모두 백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멋대로 행동하고들 있지. 머리는 한운 수 없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한번 맡아 해보렴. 꼬리는 몹시 기뻐하며 앞에 나서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뱀은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갖은 노력 끝에 뱀은 겨우 강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 뱀은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뱀은 가시에 점점 더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머리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꼬리는 앞장서서 나가다가 이번에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몸이 뜨거워지자 꼬리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급해진 머리는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꼬리와 함께 머리도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셋째 딸의 험담입니다. 어떤 호라비가 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들이 나이가 들수록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이 모두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각자 하나씩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딸은 게으름을 피우고, 둘째는 남의 것을 자주 훔쳤으며, 셋째는 남을 험담하는 결점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웃 마을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 딸의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들과 혼인을 시키자고 요구해 왔습니다. 세 딸의 아버지는 딸들의 결점을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책임지고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세 자매와 세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맏며느리에게는 하녀를 여러 명 고용해주고,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큰 창고 열쇠를 내어주며 무엇이든 갖고 싶은 대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남을 헐뜯을 것이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는 딸들이 궁금해 사돈댁으로 갔습니다. 큰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며 살 수 있어 즐겁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엇이든 캐물어서 괴롭다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셋째 딸의 말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셋째 딸은 시아버지까지도 헐뜯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진정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탄 승객의 대부분은 상인들로서 모두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승객 중에는 학자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팔러가는 물건을 서로 비교하며 앞다투어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 상인들 중 한 사람이 학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물건을 팔러 가십니까? 제가 파는 상품은 가장 훌륭한 것이지요. 하지만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군요. 상인들은 그 학자가 잠든 사이에 그의 짐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상인들은 이 사람이 좀 별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닿을 무렵 갑자기 배가 뒤집혀 부자 상인들의 재산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모두 무사한 채로 육지에 닿았습니다. 그 후에 학자는 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매우 뛰어난 학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장에서 매우 존경을 받았고 재산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상인들은 탐복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았어요. 우리들은 재산을 잃었지만 당신의 상품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잃어버릴 일이 없어. 지식을 가지는 건 모든 것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